안녕하세요. 리 세계생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탐나유랑기 3편 이후로 저희가 자전거 영상이 업로드가 없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좀 더 즐겁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자 겨우 내내 진행해 왔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불가피하게 전면적인 계획 수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조금씩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을 시작으로 달려볼 생각인데요. 약 30년간 살아온 동네이니만큼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안내해드리는 형태로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려볼 코스는 봉화군청에서 석포리까지 내성천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거리는 약 25km 정도이고 고저차가 거의 없는 만큼 굉장히 편안한 그야말로 포터링이라고 부르는 가벼운 자전거 산보 코스입니다. 군청 주변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차량 통행도 굉장히 적고 도로가 잘 이어져 있어 초보 라이더 분들도 부담없이 다닐 수 있는 코스입니다. 다만 심야에는 가로등이 설치 안 된 구간이 대부분이고 야간 조깅이나 산보를 다니는 분들과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저리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봉화를 고구려 시기에는 고사방, 신라 때는 옥마, 고려 초에는 봉성, 고려 후기에는 봉화, 조선 초에는 내성, 조선 말기 이후로는 계속 봉화라는 지명으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봉화읍의 어떤 몇몇 가게들은 고사마라던가 옥마라는 상호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봉화의 인구수는 약 3만이고 통칭 BYC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3대 오지 중 첫 번째로 B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봉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출발하는 이곳은 봉화읍인데요. 봉화읍은 봉화군 내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의 주요 시설이나 교육청 등이 전부 봉화읍에 있으며 봉화군 내에서는 가장 그나마 번화한 지역입니다. 발전의 상징인 롯데리아가 봉화읍에 있죠. 기본적인 봉화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지금 봉화군청 정문 입구를 나와서 지나고 있는 이곳은 해저리입니다. 해저리 안에서도 여기는 소란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옛날에는 지금 지나는 이 봉화 파출소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경계가 되었기 때문에 소나무의 안쪽 동네라고 해서 소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내려가다 보면 봉화 파출소 그리고 봉화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봉화의 가장 중심 지역은 내성대교와 그 주변 구시장 시시장이겠지만 예전에는 이쪽이 가장 번화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철도 이용 인구도 좀 감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가 이쪽에 봉화군청하고 농설운동장 그리고 아직 건설 중인데 국민체육센터하고 행복주택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다 만들고 나면 봉화의 중심지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란에서 계속 이제 국도를 따라 내려가도 좋겠지만 차량 통행도 좀 위험하고 하니까 저희는 좀 더 안전하고 한가롭게 다니기 위해서 여기 앞을 거쳐서 지나자마자 건널목을 건너며 내성천 강변을 따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막 만들어진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장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헬기장이 따로 없어서 내성천 강가에 운동장 쪽을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용으로 이 헬기 착륙장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헬기 착륙장이 보이는 여기서부터 동네를 바램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바다는 아니겠지만 바램 혹은 해저리라고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봉화 사람들에게는 해저리보다 대부분 바램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익숙하고요. 여기 논이나 밭에서
조개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토질이 좋아서 논농사가 되게 잘 되고 많이 하는 지역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논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좀 더 이 강변을 따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 구간은 물의 흐름도 비교적 잠잠한 편이고 조용하기 때문에 민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 근처가 가장 인기가 좋은 나름 명당이라고 부르는 구간인데요. 여기 대표적인 명당은 나무 데크길 아래쪽하고 바로 그 건너편입니다. 여기 데크길이 끝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덕리인데요. 여기서 적덕교까지를 보통 적덕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를 지나자마자 오두막에, 저는 혼자 라이딩 할 때나 조깅으로 지나갈 때면 여기 오두막에 앉아서 물을 한잔하고 강가를 좀 보는 게 나름의 규칙입니다. 오두막 바로 다음에 보이는 다리는 용담교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년 정도 전에 지었고요. 예전에는 여기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을 건너가려고 하면 강가로 내려가서 돌로 만든 징검다리를 건너곤 해야 했는데 요즘은 다리가 잘 돼 있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차로도 통행 가능하고요. 은어축제나 송이기간에 이제 행사장을 따라서 강변을 쭉 내려오시면 여기를 반환점으로 돌아서 강 건너편으로 다시 올라가면 은어축제 행사장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편도 4km, 5km 정도 될 테니까 1시간 정도 산보삼아 걸어 내려오시면서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고, 영상 후반부에 잠깐 나오겠지만 공원이나 운동기구도 있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스트레칭하기도 좋습니다. 축제도 즐기시고 은어 많이 잡으셔서 과식하시거나 하시면 소화도 하실 겸 자녀분들이나 가족하고 혹은 친구하고 한 바퀴 돌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봉화 읍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아마 안 와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산책 코스니까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적덕리라고 부릅니다. 적덕리는 이쪽 지역 땅이 붉다고 해서 적덕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도자기를 구웠다고도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도자기를 굽는 장소는 따로 없지만 대부분의 어떤 시설이나 흔적들이 그런 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적덕교입니다. 영상 설명에 제가 스트라바 주행 기록을 남겨 놓을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캠을 하나 달고 달렸는데 360도 캠 촬영하고 이제 다른 서브캠 촬영을 제가 했는데 손떨림 방지를 켜놓지 않아서 영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원래 생각했던 계획은 조국의 단결이 지금 보시는 영상의 길대로 내려오고, 저는 이 영상 나오고 있는 영상의 강 건너편에서 같이 마주 따라 내려오면서 오늘 코스 반환점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오는 계획이었는데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영상 진동이 너무 심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도 반대쪽에서 같이 내려오면서 이 반반 영상을 보여드릴 계획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단결의 영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다리는 적덕교고요. 여기가 거의 적덕리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의 대화에서도 말했듯이 강변을 따라서 아직 비포장 흙길이 좀 남아있는데 그 구간도 앞으로 점점 도로로 포장을 하느라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비포장길이 없는 쾌적한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을을 적덕리에서도 건정 혹은 연세밭이라고 부르는 구간인데요. 조선 숙종 때 이 마을 전체가 예전에는 호수였다가 통째로 말라버려서 그 자리에
마을이 들어서서 말을 건자에 우물 정자를 써서 건정이라고 부릅니다. 건정에는 이 마을의 모양이 배 모양이라서 지붕 기와를 무겁게 하면 안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지붕 기와를 무겁게 하면 이제 배가 가라앉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요즘에도 사실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진행하면서 방금과 같이 어떤 동화의 지명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아는 대로 최대한 설명해 드릴 거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은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알게 된 내용이라서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저는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동화, 영주, 안동 이 세 군데 지역에서 거의 합쳐서 대대로 1000년 가까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동네의 어떤 지명이나 유래에 대해서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건정 아래부터는 사람도 적고 여유로워서 멀리까지 잘 보이기 때문에 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마을은 두rum골이라고 부릅니다. 두rum골의 유래는 두견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새라고 해서 두rum골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rum골에서 옆으로 잠깐 샛길로 가면 두rum서당이 있습니다. 무람 김융 선생이 후진 양성을 위해서 건립한 서당이고요. 무람 김융 선생은 태계 이왕의 제자이고 임진왜란 때 서해 류성룡에게 왜적을 물리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꽤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사실 더 이상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두rum서당 갔을 때 팻말에 적혀 있었어요. 모든 어떤 동화 유적지에 대해서 역사나 그런 걸 다 아는 건 아니고 마침 그냥 지나가면서 아는 곳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위로 저희들 머리 위로 지나가는 고가도로를 이산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에 보이는 건널 수 있는 이 다리를 신암교라고 부릅니다. 여기부터는 동화가 아니고 영주시고요.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입니다. 여기를 반환점으로 오늘 올라갈까 하다가 석포리까지 내려가도 돌아서 올라올 수 있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아쉬우니까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로 내려가도 괜찮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에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신암교로 올라오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합류해서 같이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아직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저희는 로드 입문급 자전거지만 작년 국토종주를 하면서 타이어 펑크 때문에 고생을 꽤 많이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 혼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 다 슈발베 마라톤 플러스 25C 타이어로 교체를 했는데요. 로드 자전거에 보통 흔히 쓰는 타이어는 아니지만 저희는 아직 자전거 타는 실력이 그다지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속도보다는 펑크가 안 나는 게 저희한테도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슈발베 타이어가 좀 무겁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펑크 방지 고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펙상 좀 무거워지긴 했는데 저희 실력에서는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타이어를 바꾸고 나서 주행이 좀 더 안심되고 과감하고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초보 때는 저희처럼 펑크가 좀 안 나는 타이어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가 오늘의 반환점 석포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다시 봉화로 갈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석포교 쪽도 새로 공사를 하고 있네요. 조만간에 새롭고 큰 다리로 아마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를 반환점으로 정한 데는 사실 석포교 건너편에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는 선비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아직 건립 중이고 아직 완전하게 공사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있던 옛날 가옥들을 보수 복원해가지고 조선시대 선비들과 양민들의 어떤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로 개발 중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의 한 90% 정도는 완공이 된 것 같아요. 작은 소나무 산책로도 있고, 여름에 8월 초중순쯤에 음악회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기간을 맞춰가지고 구경을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름밤에 이제 한옥에서 음악회를 듣는 경험은 아마 여러분들께 색다른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달리는 길을 따라서 선비문화센터를 지나서 두암고택, 만치당 이런 문화유적들이 줄줄이 있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은 조선 후기에 양반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조선시대 유적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문화유적들끼리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집에서 살았던 어떤 위인이 뒷집에 만들어진 유적에 살던 인물에게 영향을 줬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니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유적들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보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비문화센터 건물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만취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멈춰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선시대 어떤 양반가옥의 전형적인 형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어떤 가옥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 정원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면 잠깐 내려서 혹은 차로 잠깐 들려서 구경을 한번 해보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네 소개가 주 목적인 라이딩이다 보니까 오늘은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한번 아예 봉화의 고택들만 쭉 돌면서 문화재와 고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는 일종의 문화 라이딩?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방금 말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나쁘지 않은 기획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주제가 좀 옆으로 샌 것 같은데 이제 왔던 길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 봅시다. 여기는 봉화 공공하수 처리장 앞에 나무 데크길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봉화 공공하수 처리장이에요. 공공하수 처리장이라고 하면 더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기 마련인데, 봉화구는 이제 파인토피아라고 표방하면서 홍보하는 만큼 이런 공공하수 처리장의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 양 옆으로 생태 공원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조성을 해뒀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가을에 방문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가을에 갈대하고 잘 꾸며진 공원을 보면은 여기가 하수 처리장이 맞나 오히려 의심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봉화군에서도 굉장히 환경이라던가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고, 여기가 지어진 지가 약 한 9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여기 짓는다고 했을 때
냄새가 나면 어떡하냐, 환경은 어떡하냐, 그래서 우려들도 굉장히 많았고 반대도 굉장히 많았는데 생기고 나니까 주변 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단순히 이제 이름만 하수 처리장이라고 듣기만 들으면 거길 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상상 이상의 숨겨진 미니 공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방문해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대로 내려왔던 길을 쭉 다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왔었으니까 돌아서 마을을 거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은 봉화읍 석평리, 봉화 사람들은 여기를 범들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저도 범들이의 유래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앞에 보이는 호골산이랑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여기는 범들이 마을 외곽에 있는 봉화 은어공원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평소에도 관리가 엄청 잘 되고 있고 음악도 틀어주는 좋은 공원이에요. 이 근처는 제가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여기가 공원이 아니고 밭이랑 활터라고 이제 활을 쏘는 장소였는데 보통 국공장이라고 부르죠. 제가 고등학생쯤 돼서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넓고 좋은 은어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어축제 때는 여기 일종의 제2 행사장 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해서 콘서트를 하거나 뭐 몇 가지 행사를 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여담으로 여기 있던 국궁장은 동성면으로 옮겨져서 청량정 활터라고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국궁장은 뭐 어떤 곳인가 보여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이제 은어공원 지나서 바로 갈까 하다가 조금만 더 돌아서 호골산을 따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인하원이라고 간판이 보이는데 봉화읍에서 이 주변에서 꽤 유명한 식당이에요. 인하원을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봉화 승마교육장하고 그 앞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승마교육장은 오늘 갔을 때 열려있지가 않아서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여기 승마교육장이 있는 이유가 이 근방에 옛날부터 말을 많이 키운 동네라서 승마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승마교육장 앞에 공원에서 작은 흔들다리를 건너면 산책로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를 따라서 호골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골산은 아까도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호골산의 유래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2개 정도 되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에 호랑이의 뼈를 묻어서 호골산이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있고 이 산의 어떤 모양새가 호랑이가 식빵 자세하고 앉아있는 모양이라서 호골산이라고도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주에서 이제 봉화로 들어올 때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오면 이 앞쪽을 지나다 보니까 호골산의 어떤 전경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산의 모양새가 호랑이의 어떤 식빵 자세 뭐 그런 모양이라서 호골산이라고 부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골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드론이라던가 항공사진 촬영이라던가 어렵지 않게 이제 개인들도 봉화의 어떤 전경을 찍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시설이나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봉화의 어떤 전경 사진이나 뭐 봉화를 소개하기 위한 그런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뭐 예를 들자면 봉화 전화번호 뭐 그런 표지 사진은 무조건 여기 호골산 정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올라가면 전망대도 있고 작게 뭐 운동기구나 산책로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조용한 날 등산 여기는 사실 등산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높이가 낮아서 등산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뭐 작게나마 등산 특집으로 호골산에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자전거를 그냥 자물 새도 없이 두고 올라갈 수도 없는 처지고 해서 공원을 이제 돌아서
유록마을 앞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유록 마을의 유록은 시경의 구절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록 마을 앞에 여기 이제 보이는 고개를 넘으면 바로 꼬골산 산책로의 반대편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꼬골산을 오르셔도 되고 아까 보여드린 공원에서 오르셔도 되지만 이쪽에서 가시면 아무래도 경사가 많이 가파르다 보니까 여기로 내려오는 편이 좀 더 난이도가 편합니다. 이제 이 너머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성리라고 부릅니다. 원래 반환점을 돌아서 처음 출발했던 군청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채널에 등장하지 못한 제 세 번째 멤버, 제 3의 멤버 리에 점심 먹자는 전화로 내성천 야외 무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리에 대한 등장과 소개는 좀 더 다음 편에 인상 깊게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라이딩은 봉화 은어축제, 봉화 송이축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야외 무대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당분간은 이렇게 고향에서 고향 주변을 소개하는 형태의 라이딩을 쭉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봉화에서 궁금해 하시거나 좀 정보가 필요한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 영상에 리플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가능하면 가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영상에 리플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봉화의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35부터 시작하는 자전거 생활의 봉화공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요 어차피 뭐 밥집 같은 건 안 하셔도 나만 다 상관없는데 니랑 같이 밀접하는 공간이 있고 싶지가 않아. 야 어차피 밥 먹으면 밑에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짜장면집이 또. 그러니까 편의면 도시락 사 먹고 밖에서 먹어도 돼. 그건 멀리 떨어져서 먹는다는 거잖아. 이야 진짜 인간이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어쩌고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잖아. 일단 차대 우리 어차피 요 근처 걸어갈 만한 데 갈 거야. 차대라고. 안 갈 거잖아. 우리 어차피 자전거 가지고 가야 돼.